이 종목은 소폭 상승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나온 거에서 빅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과 AI 솔루션을 토대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제품도 판매한다. 엔비디아 GPU 활용 솔루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AI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엔비디아 제품의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차트가 되겠죠. 자, 최근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상한가 주고 이렇게 위로 해서 18,090원 찍어주고 아래로 다 뺐습니다. 그쵸? 이게 최근의 일봉의 형태예요. 자, 기존의 패턴도 보면 상한가 주고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뺐죠. 상한가 주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뺐죠. 상한가 주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뺐다가 다시 올렸다. 상한가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면서 아래로 오히려 뺐습니다. 그쵸? 지금 다 똑같은 전략이죠. 여기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위치까지도 가주면서 상한가에서 빠진 곳을 또 회복까지 해주면서 갔어요. 그쵸? 상한가를 많이 주네요. 보면 얘 패턴을 대략 아시겠죠? 지금 이 상한가의 경우에는 받쳐주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위까지 갔어요. 그쵸? 여기도 상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고, 자, 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가 가장 셌네요. 그쵸? 주봉을 보면 이렇고, 맨 처음엔 이래 막 410원 막 이랬어요. 동전주였어요. 그쵸? 자,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이 이렇게 되고, 혹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이런가 한 것도 한번 볼게요. 아, 맞네요. 동전주였다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쵸? 그럼 이때 엄청나게 해먹었다는 거죠. 일단 이게 21년도 얘기예요. 그쵸? 그래 놓고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 위치 이렇게 볼록한 건 빼버린다고 치면, 그쵸? 그럼 우린 이제 연봉으로 볼게요. 자, 연봉으로 봐도 21년이 최대점이었고 이렇게 아래로 뺐죠. 지금 AI 관련으로 갑니다. 그쵸? 그리고 엔비디아도 가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는 싹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네. 그쵸? 재무상태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적자가 지속화되고 있고 매출액은 줄어들었고요. 그쵸?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으로 나오죠. 그쵸? 여기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고 영업이익은 늘 별로였네요. 그러다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제 의문사항은 뭐냐면은 기존에 7만 얼마가 최고점이었는데 여기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만약에 조금만 마이너스가 줄고, 그쵸? 아니면 영업이익이 제로가 돼요. 그럼 뭐가 돼요? 흑자 전환이 되죠. 적자가 지속화되지 않고 흑자 전환이 되는 순간에 이런 종목은 지금 아까 전에 AI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쵸?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잘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자주 상한가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왜냐면 상한가를 주면은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돼요. 그쵸? 상한가의 역할은 모든 이들이 뭐야 오늘 상한가 갔네? 상한가 가는 순간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쵸?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한가 간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C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쵸?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월봉을 보면은 지금 막 이렇게 아래로 빠져서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마음에 안 들 건데, 이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회복해 버리면
벌써 여기만 해도 얼마죠? 대략 18,000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회복하면 2만원 돈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요 꼬리들만 회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벌써 지금 가격에서 최소한 2.5배는 가는 겁니다. 그쵸? 2.5배만 가도 얼마나 좋아요. 일봉으로 이제 보실까요? 24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갑자기 내일 상한가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11,400원에서 상한가를 간다. 1.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해서 114니까 11,000원이라고 잡아놓으면 3,300원 대략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14,700원, 그쵸? 14,700원의 위치가 대략 어디죠? 자, 대략 요 정도 될 겁니다. 그쵸? 여기 지금 양봉으로 준 이 의미 있는 위치,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위치냐면 상한가로 올렸던 위치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슈퍼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를 잡아먹어 버리면 뭐 이상이 되겠죠. 일종의. 그쵸? 이상이 되는데 그럼 2만원 돈이 거의 되는데 그럼 이상이 되면 또 어디에 잡힙니까? 네, 여기 잡히는 거죠. 그쵸? 물론 두 상한가가 바로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위치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래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얘는 상한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한테 자꾸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 주고 아래로 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상한가가 왔을 때 사는 거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상한가가 오기 전에 사놓고 매복하고 있다가 상한가 오면은 수익을 내던지 아니면 수익을 깔고 가던지 그 방법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뭐 주식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런 흐름이고요. 그쵸? 주봉도 보면 파동이 이때가 제일 컸죠? 그리고 지금 요런 파동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요 파동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더 아래로 빼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재무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더 아래로 더더더 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터닝 어라운드를 해서 여기서부터 AI 열풍을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여기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되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쵸? 한 5만원 6만원만 돼도 엄청나게 관심 가질 거예요. 아니 한 4만원만 돼도 관심 엄청 가질 겁니다. 주식이란 게 그렇죠. 가격이 쌀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요. 근데 내용은 똑같았어요. 예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관심 가질 때부터는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내가 산 위치에서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쵸? 올라가기만 하란 법은 없잖아요. 모든 파동을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러다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을 다 박아버리고 그쵸? 말 그대로 다 여기 본전을 쳐주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형태에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길게 보면은 그냥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U자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U자 패턴이 되는 근본이 뭡니까?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그쵸? 재무적으로. 그런데 그건 차트가 다 움직이고 나서 나중 돼서 재무가 나오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다. 우리 어디에 투자한다. 어디에 뭐가 대박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로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항상 매수는 비쌀 때 하는 게 아니라 쌀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 적당하게 먹고 나오면 그걸로 충분히 재미 볼 수 있는 거예요.